기회를 로또가 돼서 적어도 내 부모가 주는 돈이, 예? 부모가 그 돈을 안 쓰고 줄 때는 누구의 희생도 따랐어요. 내 자식, 저희 집이 그런 경우에 저희 부모님이 지금 갖고 있는 돈은 뭐예요? 저희 자식들의 희생도 따른 거예요. 어? 제 여동생이 첫 월급 타서 사온 게 뭐냐면 양말. 초등학교 때 하도 걸어 다니면서 발에 물집이 생겨서 양말을 하도 꼬맨 것만 신고 다녀가지고, 얘네들이, 양말만 사왔다, 양말만. 제발 좀 양말 좀 버리라고. 근데 뭐 90다 된 할머님이 꼬매고 있는데 어떻게 해? 신어야지. 예? 어? 로또가 됐을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물린다는 게 말이 돼요? 어? 이잖아. 완전히 불로소득이잖아, 로또가. 지금 현재 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예? 상속세를 들여다 봐요. 아니, 나는 그만큼 돈이 안 되니까 난 상관없는 거야. 씨, 부자들 더 때리는데 뭐가 잘못된 그건 뭐야, 그거. 빨갱이지. 예,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9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 2부 나눠서 지금 이제 경매 이야기를 좀 했는데 1부가 좀 늦게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실 분은 라이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앞부분, 앞부분 일부겠죠, 당연히. 를 뭐 보시던지. 예. 근데 왜 이야기하는 거냐면 좀 재밌는, 요런 거 경매할 때 우리가 경매 낙찰 가격을 이런 기준으로 잡는 거구나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예. 아, 담배 핀 티가 팍팍 나네.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경매 경험이 있고, 우리 경매 학원이나 경매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처음 뭐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막 한참 하시는 분들은, 예,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초보와, 중급, 초급과 중급의 그 나눈 경계 수준, 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게 초급을 다 마스터하고, 그러니까 기본기가 된 상태나 그 과정 시간과 노력, 또 경험, 이 과정이 있는 상태에서 중급을 올라온 거와 중급에 관련된 내용을 뭐 들으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는 거, 그러니까 경험이 빠진, 고민이나 뭐 이런 게 빠진 상태에서 그 단계에 올라온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내가 부동산을 업으로 할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사실 없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되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모르는 건 안 하면 돼. 왜 자꾸 이제 우리가 경매나 부동산, 이 경매 공부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 뭐냐면,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 나한테 기회가 있을 거다. 그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경매를 통해서 싸게 살 수 있겠다. 이런 환상 버리세요. 예, 여러분만 모르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그건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냐? 나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의 능력. 나만의 취향. 그런 거잖아요. 저 초원에 사자가 갔더니 아씨 여기는 먹을 게 없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똥개 갔더니 여기 사자똥이 있네 하고 똥개는 먹을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염소는 이 풀 먹으면 되지 하고, 그 풀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걸 소화해낼 수 있느냐, 부동산에 있어서 경쟁력은 사실은 그겁니다. 내가 소화해낼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부동산 공부, 뭐 경매 막 해도 없는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아까 제가 지금 일부에 이야기했었던 그런 임대형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한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액도 뭐 필요하지만 금액보다 더 필요한 게 뭐예요? 사실 그거는 이제 부채만 떠안으면 되는 거니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제 이야기했었죠. 어제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여긴만 뭐 임대 수입 수익이 난다.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딱 그 물건이에요. 내가 중국에서 와가지고 뭐 베트남에서 와서 이제 뭐 국제 결혼을 했든 여기서 사업을 했든 내가 지금 자리를 잡았어.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그쪽 외국의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내가 그쪽 관련해서 일을 하니까 충분히 마케팅이 되죠. 시장이 되는데 내가 교직에 있다가 나왔어. 못합니다. 세입자 80명하고 1년 내내 시달려 봐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내 시장을 내가 남들과 다른 나만의 시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특히 경매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죠. 뭐 돈까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돈은 뭐 우리가 그 명확하기만 하면 수익성이 명확하기만 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예. 그 수익성이 불안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채널이 이상한데. 아, 아까 아침에 지금 이분은 나가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분이 들어와서 여기 노름쟁이들이 하는 방이냐고. 참. 아, 노름쟁이죠. 경매도. 이것도 굉장한 노름이에요, 사실은. 다만 이제 단위가 달라서 그렇지.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방송 그 썸네일 앞에 띄운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아니라 우리나라 아파트는 왜 30년이냐? 뭐 외국은 뭐 100년이고 어디는 50년이고 뭐 40년이고 그런 헛소리 좀 자괴감 드는 그런 헛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30년 전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예요? 1990년도 아파트예요. 1990년도 아파트 중에 94년도 아파트 중에 재건축 들어간 아파트 있어요? 어느 지역인지 한번 소개 좀 시켜주세요. 없습니다. 재건축 이야기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더하고 다만 이제 법률상 우리가 30년 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법률상 요건이 있는 건데 왜 법률상 그걸 추진하는 게 중요하냐? 이게 다른 나라는 뭐 일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주민의 뭐 75%, 뭐 그것도 이제 이번에 완화한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100% 동의가 아니더라도 다 때려 부시고 지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남의 사적 자유 재산을 갖다가 강제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은 100%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다 우리 때려 부시자. 새로 짓자. 아니 뭐 주인이 자기가 때려 부시고 새로 진다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누가 말려요? 그 법적으로도 말릴 수 없어요. 예. 만약에 뭐 행정청에서나 뭐 다른 우리 재건축 관련된 법으로 갖다가 그걸 제재하려고 한다? 예. 우리 헌법상 보장된 권리잖아요. 내가 공사할 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고 나의 사적 재산들을 우리가 공동 합의로 다시 부시고 다시 진다는데 용적률 따위 올려주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법대로 다시 지을 거야 이러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100% 동의를 못 받으니까 법으로 강제하고 있죠. 몇 프로 이상의 동의율이 되면 3분의 2 이상 뭐 찬성하고 뭐하고 하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그냥 나머지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 강제로 쫓아내고 그냥 보상해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요건 중에 하나가 30년이라는 어떤 그런 단위가 있다 보니까 자꾸 지금 재건축을 30년 만에 할 수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건축이 실질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기 시작한 게 IMF 다음이니까 2000년도예요. 2000년도 초반에 IMF 이후로
재건축들이 많이 추진됐고 진행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는 다른 거죠. 재개발은 공적인 영역까지 같이 그 지역을 개발하는 거예요. 새롭게 도로를 새로 내고 모든 걸 갖다가. 재건축은 완전 해당되는 블록에서 그 아파트 단지만 때려 부시고 새로 짓는 거란 말이에요. 2000년도 초반에 우리가 원도심지 중심으로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이제 그건 또 이제 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하고 또 그 갈등이 있었죠. 우리는 그냥 재건축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단어에 대한 혼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너무 아파트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우리가 수십 년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 요즘은 우리가 고급 식당 가면은 어디로 가요? 한식집으로 가죠. 그죠? 그리고 고급스러운 옷이 뭐예요? 한복이죠. 한복 입기가 참 어렵죠. 쉽지 않은 거였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할머니들은 한복 입고 생활하셨어요. 머리 쪽지고. 아유, 담배를 안 폈어야 되는데. 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건축되는 아파트들은 100년 안에 재건축할 일 없습니다. 지진이나 나서 뭐 전쟁이나 나서 무너지지 않는 이상 없고요. 그리고 뭐 벽식 구조라서 뭐 배관이나 뭐나 이런 게 안 좋아서 우리는 기둥식이 아니라 벽식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문제가 있다. 다 그 헛소리예요. 예. 배관 같은 경우도 지금 배관 클리니 하는 업체들이 지금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고 예전처럼 그렇게 뭐 무식하게 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리고 그런 하자에 대한 이제 방어책이 지금 기술적으로 많이 이제 다 보완이 됐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전혀 사는데 문제 없고 뭐 애써 뭐 문제를 막 찾고 막 그렇게 이제 공포감을 주고 막 이러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런 공포감을 주는 사람들은 뭐예요?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이 와서 좋은 말 해요? 겁부터 주지? 예? 뭘 아는 척 이야기하면서 막 겁을 잔뜩 준다고. 그래야 돈이 나오니까. 누구한테 돈이 나와요? 그 공포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 쫄아 있는 사람들. 예.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아파트 폭락론 채널 이렇게 막 보면서 어떠한 만족을 느끼는지. 그거 뭐 뭔가 그 이렇게 대안이 돼요? 예, 우리나라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폭락하고 있다,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대안이 돼요? 예? 그게 막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무지해서 몰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악마고, 악마던지 무지했고, 예, 그들은 똑똑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파트 시세가 뭐, 어디가 얼마 떨어지고, 뭐, 경기가 어떻고, 뭐, 막, 이딴 이야기를 들으면, 신뢰가 가죠. 제가 연초에, 지금도 연초지만, 연초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내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느냐예요. 집을 지금 사냐 안 사냐 올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올해 모든 사람들이 집을 안 사야 돼요. 어? 그래서 안 사고 있죠. 지금 사람들이 돈도 없고 더 떨어진다 하고 정부는 젓고라지고.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을 내세워요? 할인 판매하잖아. 특가 세일 하잖아요. 특가 세일. 예? 오피스텔 안 팔리니까 1가구 2주택에서 제외시켜 준다잖아요. 그리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무슨 뭐 어? 애를 낳으면은 아파트를 갖다가 싸게 준다잖아. 예? 내가 아 진짜 담배 한 대 폈더니 갑자기 참 내가 조건에 해당이 되면 조건에 해당이 되면 남들보다 내가 싸게 살 수 있으면 사시면 돼요. 음.
아니, 내가 만나는 누나가 사준대. 그럼 사야지. 예? 아니, 그렇잖아요. 요즘 뭐 원조 교제를, 예, 요즘은, 오히려 뭐, 예, 여자분들도 젊은 남자들 만나려고 하더라고, 능력 있는 여자분들은. 예. 아니, 사준다는데, 그럼 사야지. 예? 시아버지가 사준다는데, 당연히 사야지. 먼지 떨어질 때 기다려요. 그러다 돌아가셔봐. 예? 나중에 그 못 산다니까. 예. 예. 저는 하여튼 그게 좀 못마땅해요. 예. 아무튼 현실적이지 않고요. 예. 자, 부동산 이야기 중에서 수백 대 1의 청약 당첨하고도 계약 안 해. 무슨 이로? 예.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요? 지금 현재 청약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단지가 분양이 되더라도 그죠? 청약으로 해서 뺑뺑이다 보니까 좋은 동 호수는 프리미엄이 붙어요. 자연스럽게. 그거는 아파트 값하고 상관이 없어요. 분양가가 비싸냐 싸냐에 따라 상관이 없습니다. 꼭 좋은 것만 사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햇빛 안 드는 거 싫어. 예, 나는 햇빛 잘 들고, 뭐 하고, 요런 층은 꼭 사야 돼. 난 그렇지 않으면 돈을 더 주더라도 왜? 그런 분들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고, 또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그만큼 즐길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5% 10%더 주고도 좋은 걸 들어 가야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청약 통장이라는 게 뺑뺑이잖아요. 뽑기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그 해당되는 걸 사는 거예요. 돈 얹어 주고. 예,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거래가 되면 다른 부동산 중개인들이 뭐라고 구라를 떠냐면 여기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었대.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얼마가 붙었대. 피가 얼마대. 피가 얼마대. 와, 딱 정확하게 2년 전 이야기예요. 대구 지역 가보세요. 대구 지역에서 피 얘기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금 거의 피바다잖아. 이제 마이너스 피잖아. 예? 그 구라 애들이 예? 무진장 심하죠. 그러니까 그런 좀 추상적인 이야기를 또 사실로 믿어요. 사실로. 우리 뇌가 그래요. 뇌가. 예? 우리가 부모들이 아이들 보고 특히 할머니가 손자 보고 잘생겼다고 하고 이쁘다 하잖아요. 잘생겼다고 특히 손자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나도 제가 잘생긴 줄 알았었다니까. 우리 할머니가 하도 잘생겼다 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 그런데 그런 추상적인 말들을 왜 우리가 객관적인 것보다 더 좋아하고 왜 그쪽으로 가요? 우리 인간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 희망이에요. 예. 아직도 지금 청약통장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왜 한 건만 하면 내가 1년 고생한 거 예, 프리미엄 받고 팔으면 된다. 이거 가지고 지금 청약통장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그 사람들이 지금 전국을 몰려다니니까.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온라인 청약이 되면서 이게 더 심해졌어요. 예전에는 직접 가야 됐잖아. 그런데 지금은 뭐 온라인으로 접수만 하면 되니까. 마치 지금 대학교의 정원 수보다 학생이 적죠. 지금 고등학생, 재학생이 더 적잖아요. 대학교 모집 인원보다. 그런데 아무리 현찮은 대학교도 입시 경쟁률은 뭐 10대 1, 3대 1, 수시 같은 경우 뭐 다 기본이 10대 1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애들이 저희 때도 원서 접수를 어디 가서 했어요? 학교 가서 했어요. 그 대학교 가서. 예, 대학교 가서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돈만 내면 되잖아. 가, 응? 갈 생각도 없으면서 그 대학교 갈 생각도 없으면서 혹시나 하고 그냥. 예? 이래 놓으니까 원서 장사한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입시 경쟁률은 더 높아졌죠. 아, 예비 후보가 어떻게 대학교를 가? 우리 때만 해도. 예비 후보 뭐 첫 번째, 두 번째? 그것도 불안한 정도가 아니다. 예. 왜? 진짜 그 대학교 가고 싶어 하는 놈만 거기 원서를 냈으니까. 예비 후보 뭐 10번째, 예비 후보 100번째 막 이런 데도 지금은 합격 통지서 나중에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과거에 우리가 청약통장에 그 당첨했을 때 그때와 같이 비교하는 거죠. 실수요자들은 아니에요. 아니고 어, 뭐해?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고 나서 가격이 뒤죽박죽이 됐다. 광명이 서울보다 비싸고 강북이 강남보다 비싼 사례가 심심찮게 나온다며. 아니, 강남이 무조건 다 비싸야 돼요? 아니잖아. 이게 무슨 근거야?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를 좀 뭐라 그럴까? 참 자신 있게 말을 해요. 그럼 진짜라고 우리가 자꾸 믿게 돼요. 아유, 제가 이거 하고 아까 제가 캡처를 하나 해놨는데 그 누구죠? 우리 지금 유튜버 활동하는 예전에 개그맨이었던 표영호 씨인가? 예, 그분이 그 뭐 인기가 많던데 채널이. 근데 표영호 TV? 예, 제가 아까 여기서 이게 참 그 저기를 캡처해서 좀 하면 좋은데 예, 경고를 제발 들으세요. 지금 집 살 때 아닙니다. 그럼 언제 사라고? 돈을 줘야지 돈을 돈 있어야 사는 거지. 야,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거 아 19년 가격으로 회기 부동산 완벽한 침체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택은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80% 정도가 몇 년 안에 팔 일이 없어요. 그냥 거의 다 사는 거기 때문에 예, 다 막 사고 팔고 하는 줄 알아요. 예, 전체 세대에서 그렇게 뭐 몇 년 안에 사고 파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보면 신규 입주해가지고 저기까지 가잖아요. 재건축할 때까지 한 50년 가잖아요. 제가 아까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인천 지역이었나? 이거는 이제 제 거네. 씨. 어. 아, 약간 내가 캡처를 해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분양가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6억인가? 6억이었는데 뭐 몇 억까지 올랐었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폭락해가지고 뭐 한 7억인가 8억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5년 사이에 그게 폭락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얼마에 계약한 거예요? 다 분양가에 계약한 거잖아요. 분양가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분양가와 그 다음에 형성되는 가격에서 우리가 차이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고정금리 때문에 내가 처음에 집을 살 때 금리를 싸게 샀으면 나중에 집 사는 사람은 금리가 비싸면 누가 유리해요? 집을 똑같은 가격에 팔아도 과거에 산 사람이 훨씬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분양가보다 낮아진 지역의 아파트가 몇 곳이나 돼요. 이제 미분양된 경우는 두 가지예요. 이제 원래부터 이게 땅값을 비싸게 사가지고 미분양됐다? 에이씨,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손해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분양이 늦어져서 뭐 때문에 손해 봐요? 은행 이자 때문에 손해 봐요. 지금 현재 아파트 값의 주범은 뭐냐면
금융 시스템에서 그리고 인허가 과정 속에서 삥을 뜯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것이 아파트 값이 공급되는 과정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비싸게 공급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건설 회사들이 이제 거기에 물려서 망하는 거고. 예.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삥을 뜯는데 그 거기 붙어 있는 애들이 언론. 우리 저기 뭐야 지금 대장동 사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게 거기에 부산저축은행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진짜 카르텔이에요. 그 동네 아줌마들 몇 명 몰려다니면서 분양권 가지고 그거 좀 남겨 먹으려고 뛰어다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공인중개사들 막 하고 이런 것들이라니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바람잡이들이고 밑에 짠챙이들이고 이 아파트 값의 주범은 누구냐? 금융이에요, 금융. 사채업자들. 예, 거기에서 근데 그 사채업자를 누가 돌리느냐? 누가 결탁돼서 돌려요? 고위 관료하고. 고위 관료하고 결탁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불확실성이 커져요. 아시겠어요?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다 검사들하고 뭐하고 이렇게 확실한 사람들끼리 붙어서 그걸 만들어내죠. 왜 제가 100억 달라고 하면 저한테 100억을 안 주겠어요? 사람 은행권에서. 제가 아무리 프로젝트 파이내이션 멋지게 PT하고 자료 준비하고 좋은 땅 찾아가지고 이야기하면 네 말이 맞다 이거야. 그죠? 근데 불안하다 이거지 너는. 불안해 보인다 이거지. 왜 불안하냐 이거지. 예? 돈 없는 건 쟤나 나나 똑같은데. 뒷배가 누구냐는 거지. 뒷배가. 이게 누가 참여해서 일을 하냐는 거지. 예? 내가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뭐 또 나중에 하고 지금은 여러분들을 꼬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야기 이렇게 쭉 하는데 이제 중국은 좀 다른 얘기예요. 중국은. 예. 아 이거 C 리얼이라는 이게 리얼이라는 단어, 이게 C 리얼 LH.co.kr이죠. LH 토지공사에서 운영하는 앱입니다. 앱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쓰기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다 나오죠. 아까 경매 나왔었던 게 왜 그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 일부에서 이야기한 게 여기가 이제 공업지역이죠. 중공업지역이죠. 예, 그래서 주거지역이 그러니까 월세 수요만 있는 지역인데 불법을 감수하고 그렇게 한 건데 아마 과태료는 강제이행금은 더 안 내는 건물일 거예요. 이게 일부에서 들으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폭락론 뭐 열심히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론 이야기 드릴게요. 아파트 값이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비싼 건 그냥 비싼 대로 인정하면 되고, 싸면 싼 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분양가라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던 안 받던, 나름대로 그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한 가격이기 때문에, 단순히 막 뭐 분양가가 비싸다,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인지해야 될 건 뭐냐면 너무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소득대에 내 주변에 돈 있는 사람이 많다. 나 정도 버는 사람 많고 그러면 내 주변에 이런 걸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사면 돼요. 내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 그런 사람들한테 팔으면 되잖아. 예? 근데 이제 우리 대부분 지금 월급쟁이들이고 우리 소득이 다들 거의 다 뭐 전체 인구의 대부분들은 진짜 상위 10% 빼고는 다 고만고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물가가 높고 여유가 없죠. 그리고 집에 대한 필요성도 약하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집이 거래가 잘 안 되죠.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좀 더 싸게 금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한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정부에서 내가 집을 사야 된다. 정부에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무슨 혜택이요? 금리 혜택. 그죠? 정부에서 내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집을 사야 된다? 그러면 해야죠.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사람은 1,000원에 살 걸 갖다가 내가 900원에 800원에 살 수 있는데 해야죠. 예. 막 앞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하고 우리 진보 진영에서 아파트 폭락론에 신나서 빠져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어디서 뭘 들은 거,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을 그냥 그 추상적인 이야기를 사실화해서 무조건 그게 옳다라고 하는 거지. 기준점을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다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에? 거기에서 이거 아닌 것 같지 않냐? 앞뒤가 안 맞냐? 안 맞지 않냐? 라고 하면, 막 난리가 나는 거지. 절대 정의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거는 외국에 가서 외국에 집값 비싼 거는 그건 아무 말 못해. 씨. 한국에서 집값 비싼 것만 난리를 쳐. 저는 아파트에 대한 어떤 폭등, 폭락, 뭐 강남 불패론 뭐 이딴 거를 동조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시스템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청약 통장이 자 서울에 아파트를 져서 공급을 해요. 그러면 왜 자꾸 서울만 돈 버는 꼴이 되는 거냐면 그 청약 통장에 지원 대상자 중에 뭐예요? 뭐 소득 수준이 뭐니 다 따지지만 뭐예요? 서울 거주자야 돼. 서울 거주. 서울 거주. 아니 내가 서울에 집이 없어서 거주를 못 해서 지금 광명에 있는데 청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서울 거주해야 돼. 에? 여기서 뭐예요?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죠. 과거에 미국에서 모기지론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백인들한테 90%까지 빼주면서 대출을 해줬지만 흑인들한테는 안 해줬어요. 니네들이 계속 임대 살라는 거지. 에? 여러분들 임대주택하고 여러분들한테 뭐하고 가만히 시스템을 국가 세금과 권력을 가지고 그죠? 일부 층이 돈을 벌 수 있게끔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시스템을 바꾸던지 새로운 시스템을 바꾸게끔 정치적으로 제시를 하던지 아니면 민간 시스템, 우리만의 별도의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이야기는 안 해. 왜? 모르니까. 지들 대가리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으니까. 어? 세종에 아파트 산 사람들이 왜 돈 벌었어요? 에? 아니 공무원들한테 특별 분양가를 줬잖아. 집이 안 팔리니까. 그럼 집이 안 팔리면 집값이 떨어져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시스템으로 준 거잖아요. 공무원들하고 그쪽 지역민한테 특별 분양가를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더 비싸게 팔 거야. 라고 하고 대출을 일반 사람들한테 해주는 기준으로 맞춰준 거잖아요. 왜 그 생각을 안 해요? 못 한다니까. 머리가 나빠서. 흥분만 하는 거야, 흥분만. 왜 머리가 나쁘냐? 머리가 좋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가 전 국민이 똑같은 수준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 그 똑똑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석학, 유시민 씨 같은 그런 머리를 갖고 있다. 난리 난다, 난리 나. 응? 에너지 낭비예요. 그죠? 우리 뇌가 다 똑똑하고 깨어있고 이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뇌가 있고, 그죠? 어떤 고통을 잘 견디는 뇌가 있고, 운동을 잘하는 뇌의 기능이 있고, 예? 어떠한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1988인가요? 1987인가? 1988인가? 거기서 누구의 덕선이, 그죠? 걔가 머리가 나쁜 애예요. 어떻게 보면 지 언니보다, 서울대 간 언니보다 걔는 뭐예요? 아니, 그거 나중에 보면 저는 이제 그거 저기를 안 봤지만 짤로 이제 하도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보면 그 바둑 기사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언니는 뭐 변호사 하겠지 뭐. 예. 학생운동 했으니까 이제 지금 국회의원 나왔겠다. 예? 국회의원 할 수 있으려나? 예? 누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누가 적응력이 더 좋은 거고 뇌의 기능으로 따졌을 때. 예? 그렇잖아요. 우리 책 많이 보고 열심히 하고 막 이러는 사람. 아, 저는 저희 집 사람 살림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 대신에 아이들 공부하고 뭐하고 하는 건 자기가 공부를 맨날 책 보고 공부를 하니까 아이들 공부하는 거에 대해 디테일하게 잘 챙겨요. 그런 소리 하고. 그거면 됐지. 씨. 예, 나 음식 하는 거 보고 참. 예. 한 번은 잘해, 한 번은. 예. 두 번은 안 해요. 자기가 이걸 왜 하는데. 예. 냉장고에 있는 반찬도 꺼내 먹기를 귀찮게 생각하는 여잔데. 예.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내가 그죠. 전 상차림 할 때 혼자 먹을 때 하고 그러니까 상차림을 되게 그래도 저하고 완전 극과 극이니까. 다 각자마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글쎄요. 저는 과거의 대학 입시 제도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공부하는 형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뇌가 아니에요. 교과서 외출제만 제가 그나마 대학교를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좀 책 좀 보고 좀 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교과서 출제는 몰라.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어야지. 수업을 안 들었으니 뭐 아주 쉬운 것도 교과서 출제는 몰라요. 교과서 외출제만 알아. 저는 그랬어요. 모의고사 보면 교과서 외출제만 맞추고 교과서 출제는 몰라. 지금 네, 보면 댓글 달리는 수준이나 내용이나 쭉 보면 그래 아파트 값 떨어져서 어떻게 하려고? 좋아? 부자들 망해서 집값이 반토막 나서 뭐 곡소리 나고 그러면 난 룰루랄라 나는 돈 모아놨다가 반값 때문에 사야지. 돈 모은 돈이 있어요? 예? 그 반값대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은 사람이라면 벌써 샀어. 그동안. 그동안 뭐하고? 기잖아요. 예?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 산 거잖아요. 아니면 뭐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나한테 유리한 시스템을 한 번도 국가가 제공해주지 않은 거죠. 그죠? 야, 독신자들 외로워서 나중에 노숙자 되면 누가 돌보겠니? 우리 독신자들한테 뭐 집값의 95%까지 직장이 있는 독신자들한테 금융 지원을 해주자. 집을 살 수 있게. 그러면 다 집 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약가점제가 뭐야? 애도 있어야지. 부양가족도 있어야지. 애 씨발 하나 가지고는 안 돼. 둘, 셋. 거기다 소득도 없어야 돼. 소득 없는데 아파트를 어떻게 살아? 네? 내가 가장 좋은 조건이면 이건 뭐예요? 금융 시스템하고 정부에서 그죠? 그린벨트를 강제로 뺏어가지고 LH에서 비리를 저지르든 어쩌든 네? 현재 공급망 중에서 가장 유리한 시스템 네? 이것이 비싸다 싸다라고 본인들이 평가할 게 아니라니까요. 산지에서 배추가 500원 하는데 왜 서울에서 마트에 5,000원 하느냐. 그건 네가 평가할 게 아니라니까요. 먹기 싫으면 말으면 되지. 중요한 건 뭐예요? 산지에서 500원 하는 배추를 마트에서 누가 그죠? 다 5,000원에 공급하는데 한 군데서 3,500원, 3,000원에 공급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싼 거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내가 욕심이 있든 숨어 있는 뭔가의 이유 때문에 더 못
그러니까 싸게 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숨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장동 사건에서 본 것처럼 뒤에서 인허가 낼 때 빨대 꽂은 애들, 그죠? 걔네들이 돈을 먼저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 이상의 금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 빌려준 애들, 예? 얘네들이 먼저 빨대를 꽂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건설회사는 그냥 좀비의 좀비. 어? 집값은 24년도 집값은 아파트는 떨어지면 산다? 아니에요. 내년 되면 더 떨어진다? 아니에요. 그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우리나라 망하면 제대로 떨어져요. 그러면 집값. 무슨 의미가 있어? 예? 내가 배고플 때 먹어야지. 내가 집이 필요할 때 집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도, 그죠? 이 아파트 값이 뭐 한쪽에서는 거품이다 비싸다. 그래도 이게 딴 데 내가 소비가 되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예? 뭔 기준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논리들을 제시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국가 이 아파트 공급 체계는 부동산 공급 체계는 국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시장 시스템과 국가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엉켜져 있는 건데 여기서 나한테 유리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자, 50% 세일이야. 자, 50% 떨어졌어. 그거 사면 남는 거예요? 50% 떨어졌는데 그거 샀더니 그 후로 안 올라. 그럼 남는 거야? 예? 금 구두 상품권. 예, 요즘은 뭐 유통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 구두 상품권이 50% 세일이에요. 내가 20만 원짜리 구두 상품권을 제 나이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20만 원짜리 구두 상품권을 내가 10만 원에 샀어. 예? 그래서 구두를 샀어. 나 혼자만 싸게 주고 산 줄 알았더니 다 그렇게 사네? 그럼 나는 싸게 산 거예요? 내가 이거 당근마켓에다 대고 50% 세일된 걸 내가 샀는데, 그죠? 20만 원짜리를 내가 세일해서 10만 원에 샀는데 이거를 15만 원에 당근마켓에 내놨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소비자가 20만 원인데 15만 원에 제가 한 번도 포장도 안 뜯었어요. 15만 원에 살 사람. 근데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그건 슬픈 얘기예요. 누가 사? 속은 사람이잖아. 백화점 안 가본 사람이잖아. 어리석은 사람이잖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착해요. 착해. 응? 근데 우리는 착하게 살라고 배웠잖아. 예? 머리 좋은 사람이 착하다고 머리 좋은 사람 착할 수 없어요, 절대로. 보이는데. 예? 성질 지랄 맞아요. 왜? 보이는데. 저 새끼들이 속이는 걸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집값에 대해서 참 내 진짜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하도 많이 했어서 예, 분양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분양시장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어들면 신기하게도 집값이 떨어져요. 신기한 현상이죠. 예. 공급량이 늘어날 때는 집값이 올라요. 신기한 현상이에요. 왜?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를 누가 정해요? 여러분들이 정해요?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중개사들과 판매자가 정하잖아요. 공인중개사들과 판매자들. 그리고 거기서 갭 투자한다고 설치고 다니는 아줌마들. 이 사람들이 그 소문과 가격을 정하잖아요. 그죠? 소문으로 정해지는 시장이에요. 소비자가 정하는 시장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삼성 갤럭시 폰이나 애플 아이폰에 대한 가격을 여러분들이 정해요? 비싸면 덜 팔리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가격을 낮추겠지? 참.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신제품 내놓잖아, 신제품. 왜? 가격 낮추면 재미가 없잖아. 돈 버는 재미가 없는데 뭐하러 핸드폰 만들어서 공급해요. 여러분들 싸게 쓰라고? 예?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기본을 몰라, 기본을. 예? 장사가 안 되니까 싸게 팔 거다? 참네, 착각하고 있네. 예?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망하니까. 태형 망하니까 막 거기서 막 헐값에 땅값 내나요? 경매로 싸게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걔네들 간에, 그러니까 도매상들끼리, 생산자들끼리 거래해요. LG가 망했어요, 휴대폰이. 그러면서 LG 휴대폰에 들어갔던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장 라인 시설들. 다 뜯어서 싸게 팔죠. 그죠? 중소기업이나, 뭐, 오히려 삼성에도 팔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예? 공장 했을 때는 비쌌던 거 다 뜯어서 뭐 책상이나 의자부터 뭐 작업대 뭐 여러 가지 다 막 시장에 이제 싸게 팔릴 거 아니에요. 야, 망하면 싸게 팔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그러면 거기서 공장에서 쓸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싸게 덤핑으로 파는 것이 최종 소비자인 여러분한테 싸게 와요? 예?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건설회사 수십 개가 망해봐. 집값 떨어지나? 예? 안 떨어진다니까. 예? IMF 때 다들 망하니까 집값 떨어졌어요? 소문이 떨어지지, 소문이. 예, 실제 가격에서는 안 떨어져요. 떨어질 수가 없는데. 싸면 안 파는데? 안 남는데 팔아요, 어떤 놈이? 참. 예? 좀 더 이야기하면, 아니, 가지고 있으면 손해인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 보세요. 기업이잖아. 개인도 그런데. 내가 이거를 지금 손해보고 팔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빚을 갚아야 된다고. 깡통이라고. 어? 내가 안 팔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자만 내면 된다고. 어? 내가 이자만 내고 있으면 내 월급 나오는데 회사에서. 어? 이게 유지가 되는데. 그럼 다른 것을 도모하려고 하지. 어? 이거잖아요. 왜, 자, 여러분들 배추가 산지에서 500원 하면 왜 갈아엎는 줄 아세요? 그거 없는 사람들 나눠주면 되지. 네가 와서 해봐 그러면. 배추가 산지에서 500원 하면 500원까지 떨어지면 왜 갈아엎냐면 갈아엎으면 거름값이라도 안 들어가지. 그렇잖아. 그 배추를 뽑아내면 인건비 들죠? 그만큼의 우리가 총량이니까 거름을 더 넣어야 되잖아. 그 안에다가. 에?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배추 산지에서 500원인데 와서 만약에 공무원들이 그걸 실어다가 뭐예요? 서울 뭐 아파트 이런 데 가서 산지에서 막 이렇게 중간 상인들 욕해가면서 팔았죠. 그 언제 때 얘기예요? 어둑하다 진짜 80년대 얘기야. 80년대 얘기예요. 중간 유통 상인들이 챙긴다고? 그럼 본인도 하지 왜 중간 유통 상인 안 해? 본인은 머리가 나빠서? 아니면 착해서? 머리가 나쁘고 착해서잖아.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통구조에 대한 혁명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유통구조 자체에서 이 거품이 형성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매번 속이면서 팔려고 하니까 소비자들은 안 속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케팅 비용이라고. 아파트에서 사실 마케팅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동네에 아파트가 올라가. 그러면 주 수요층은 어디예요? 그 아파트의 반경이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집 좋네. 나도 살고 싶어. 해서 그 사람들이 이사 들어오면 돼. 야, 프랜카드를 하나 붙이면 돼. 그런데 왜 라디오 광고를 해요? 왜 서울 아파트 분양하는데 왜 부산 가서 어? 광고하고 다니냐고. 공인중개사들이 왜 부산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어? 할매들 할아버지들 잡고 왜 서울 아파트 상속시켜 줘야 된다고 떠들고 다니냐고. 거기서 못 파니까 그 가격에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컵 얼마야 이거? 누가 갖다 준 거야 이거 지금. 버려야 돼 사실은. 이걸 1억에 팔 수도 있어요. 1억에. 어? 아, 누가 1억에 사냐? 1억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여기 어마어마한 사건을 여기다 만들면 돼요. 이거를 역사적인 가치가 있게. 어? 그럼 1억에 팔린다니까? 그게 뭐야 그게? 그게 마케팅 비용이잖아요. 마케팅 비용. 어? 그게 사람들한테 뭔가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 어?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네?
이 비용이. 그리고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지금 이 아파트 값을 조장시키는데 실질적인 주역이 누구냐? 예?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요? 금융권에서 장난치고 있다는 걸, 이거를? 이 아파트 값의 폭등에 대한 사태의 원흉이 누구냐고요. 금융이에요, 금융. 금융이고 이 금융을 동원할 수 있는 관리예요. 어? 그게 대장동 사건이잖아. 예? 우리는 맨날 그냥 밑에는 우왕좌왕 어디가 싼 거 있나? 어? 우리는 싼 거 찾으려 어디 세일하는 거 있나? 내가 시장에 장사할 때 내가 젓갈 장사 얘기했잖아요. 그 젓갈 장사가 그 집이 그 시장에 모든 자녀들이 그 어머님을 포함해서 모든 자녀들이 거기서 젓갈 장사를 해요. 다 서로 싸워. 형제간에 잘 싸우잖아. 또 엄마 옆에 있고 라면. 예? 예, 시장에서 오일해서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와서 A라는 집에 가서 물건을 살려다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이 언니는 B라는데 C라는데 D라는데 돌아다니면서 내가 좋은 걸 고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못 고른다니까. A라는 데서 안 사고 갔잖아요. 그죠? 그럼 B하고 C하고 D는 뭐예요? 예? 더 가격을 비싸게 물거나 더 다른 물건을 보여주거나 어?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한다고. 예? 아니면 일부러 A가 비싸게 부르고 그럼 이 여자가 이 아줌마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D라는 데로 간단 말이에요. D에서는 싸게 팔아. 똑같은 물건이야. 예? 일부러 여기 점심 먹으러 먼저 가려고 비싸게 부른 것 뿐이야. 아, 저거 진상이다. 어? 분명히 한 여기 다 가격 물어보고 살 거다. 이거 먼저 한다니까 장사꾼이. 예? 장사꾼들의 직관이 얼마나 빠른데 본능인데 왜 생존이라. 교수들이 써서라든지 여기 전문가라고 이야기해서 하는 사람들의 정보는 뭐예요? 그거는 예? 유통기한이 지난 거야. 옛날 얘기야. 정답에 정답. 그죠? 장사꾼들이 그렇게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한 행동을 갖다가 뭐예요? 교수들이 보고 분석해서 내놓는 거잖아. 예? 이미 그 일은 벌어진 거잖아요. 예? 왜 교수들 말 들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어? 왜 언론인들이나 뭐 전문가라고 떠든 애들 말 들으면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제가 생선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현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현업들이 갖고 있는 그 직관과 본능은 다른 문제라니까. 전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지 그냥. 예? 저한테 생선 장사, 생선 고르는 정보 듣고서 생선 사러 가면 안 돼요.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지. 좀 어느 정도는. 아예 생짜면. 근데 장사꾼 못 이겨요. 사업하는 사람들 못 이겨. 그것만 생각하는데.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한 거. 이것만 생각하는 애들인데. 예? 자, 아파트 값에서 지금 현재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생겼는지는 다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어쩔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느끼고 있어요? 부조리를 느끼고 있잖아. 이거 지금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잖아. 그걸 왜 느껴요, 지금? 옛날에는 그걸 안 느꼈어? 옛날에 안 느꼈다고. 옛날에는 중간 상인들이 많은 폭리를 취했어도 그것을 갖다 뭐라 하지 않았어요. 왜? 중간 상인들이 그 구하기 힘든 트럭을 구해서 옛날에 트럭이 비쌌으니까 목돈을 지금 주니까 달러 이자가 한 달에 20%씩 30%씩 이렇게 급할 때 돈이 급할 때 내가 이거 언제 팔릴 줄 알고 물건을 가서 시장 가서 팔아. 알지도 못하는 서울까지 부산서 서울 가는데 하루가 걸리던 시절에 어? 당장 나한테 돈을 주니까 나 필요한 걸 주니까 해결해 주니까 어? 그죠? 중간 상인들이 끝없는 리스크를 지면서 많은 이익을 가져갔어요. 예? 제가 생선 장사 처음 했었던 시점이 한 25년 더 됐죠.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말년휴가 나오기 전부터 저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집에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뭐 본업을 한 건 아니었지만 자, 그 당시만 해도 겨울에 이맘때 눈 많이 왔어요. 이맘때 오징어 장사하다가 죽은 사람들 많아요. 왜? 지금이 여름에 오징어가 좋은 게 아니고 지금이 오징어 좋아요. 요즘 이제 오징어 하도 안 잡히니까 그렇지만
맛이 다르니까 산지에서 가락동 시장에, 그죠? 구리 시장에 가야 돼요, 수도권으로. 시간이 늦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오징어는 시간 단위로 오징어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색깔 자체가 바다에서 바로 올라온 거는 진짜 오징어가 그 박스 안에서도 귀가 움직여요. 발이 움직이고 얘네들이. 이게 그 시간 안에 못 맞추면 하루 재고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박스당 오징어 박스당 가격이 반토막이 나버려요. 오징어가 많이 막 밀려 들어올 때는. 예? 오징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진짜 A급만 제값받고 나머지들은 다 가격이 후려쳐져. 왜? 내일 가면 또 들어오는데 A급이? A급 소화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잠 안 자고 산지 가서 오징어를 그 어항 가서 한 군데서 실린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실어야 돼요. 그 동네마다 다니면서 길도 더 안 좋지 지금보다. 예? 그걸 다 모아가지고 눈이 오든 뭐하든 잠 안 자고 오다가 깜빡 졸으면 가는 거야. 그냥 오토 트럭 그냥 엎어지는 거야. 예? 내가 오징어 떼러 갔어요. 눈이 많이 왔어. 예? 그래서 오징어 언제 오나 나도 이제 소매상이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예? 전화가 왔어요. 오늘 오징어 없다고. 내가 가는 거래처에. 아, 이게 뭐야, 이게. 뭐, 초상 났는데, 뭐, 끝났는데, 뭐. 어? 그런, 예전에 야채 장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리스크들을 안고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돈이 돼야 했던 거예요. 예? 진짜 그 욕심 있는 애들이 한 거야, 죽으려고. 어? 생선 장사들 중에서 전어 장사, 오징어 장사 옛날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숨 걸어놓고. 근데 젊은 애들은 내 나이 때 되는 뭐예요? 아씨, 돈을 더 벌고 싶지, 막. 어? 잠 안 자면 이거 두 배인데. 그러다가 한번 딱 졸으면 가는 거라. 어? 이게 어? 그거 갖다 폭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네가 하든지. 근데 지금은 왜 가격이 낮아졌어요? 교통이 좋아지고 비축량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과 수요가 미리 전화로 해결한다고 바다에서 배에서 항이 안 들어온다니까 배에서 야 오늘 오징어 많아 그러면 배에서 그냥 얼린다니까 어? 올려서 뭐 오징어 없을 때 팔으면 되니까 뭐 생물로 좋은 거 팔려다가 왜 가격만 더 버리냐고. 생물은 바로 올려서 일정 가격을 받던지 아니면 비싸게 받을 자신 없으면 잘못하면 도박이라니까. 이 생물 장사는 이상한 얘기로 빠졌는데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그런 컸던 시절 리스크가 컸었던 시절에 아파트를 그걸 뚫고서 성공한 놈들이 비싸게 분양해서 이익을 갈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번 돈 많이 벌어 먹다가 한 번 정권이나 금융이나 뭐 얘네들하고 틀어져 가지고 아니면 뭔가 안 맞아 가지고 좆되면 망해버리는 거야 회사 자체가. 리스크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왜? 수백억 수천억 수백억도 아니야 수천억에 심지어는 서울은 좆단이에요. 그 정도의 금액을 넣고 1, 2년에 하는 것도 아니야. 인허가 받고 뭐하고 준비해서 입주하고 나중에 뭐예요 그 착공 후에 또 부실공사에 대한 에이스까지 하면 거의 5년 6년을 갖다가 심지어는 10년에 준비 단계까지 10년이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뭐가 커야 돼요? 마진이 커야지. 아니면 네가 하든지 왜 너는 못해? 너는 못하면서 왜 아파트 값이 비싸냐 싸냐 이딴 소리만 해 맨날. 어? 그죠? 아파트 값이 싸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리스크를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땅이 그죠? 부동산으로서 만들어져 가지고 소비자한테 국민한테 공급될 때까지 리스크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싸려면 양심이 없다 도둑놈이다. 아 장사꾼이 무슨 봉사자예요? 봉사만 한다라는 우리 종교인들도 봉사 안 하는데 장사꾼들이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악인이 아니에요. 생존 본능이야. 응? 예? 그들도 싸게 좋게 공급해서 남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문제는 뭐예요? 이익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이 불안한 시스템이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마약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봐. 대마를 동네마다 재배한다고 해서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 그러면 대마가 저렇게 비쌀 수 있어요? 싸지. 그 뭐 얼마나 된다고. 감기약이 값이야 되겠어? 에? 이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못 팔게 하는 걸 갖다가 소비자들이 구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웃돈을 주는 거잖아요. 왜 웃돈을 줘요? 걸리면 줬대니까 망하니까.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파트 짓다가 요즘 같은 시절에 인부 하나가 그 안전모 쓰라고 했는데 이 새끼가 안전모 안 쓰고 뒤에 숨어가지고 농땡이 치다가 벽돌 하나 맞아서 죽었네? 대표이사가 구속돼야 된다니까 지금은. 현장 소장이 아니라. 내가 그런 쪼리는 마음으로 그 공사를 해서 올라가야 돼. 이 아파트가. 어디가 놀지도 못하고. 그럼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벌어? 소비자한테 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착한 마음으로 싸게 공급해야지. 이 공공자산이니까. 왜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뭐냐면 그 민주당한테 그루밍 당하는 거예요. 그루밍. 서민들을 위해 줄게. 여러분들의 정권 교체가 되면 SM이라는 기업이 누가 키워준 기업이에요? 다 알고 있잖아. 이거 옛날부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뭘 거기 어떤 인사들이 들어가 있나? 밑에서만 그냥 아유. 제가 부동산 유통혁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건설에서 내가 아파트를 새로운 건축 기법을 써서 더 싸게 집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싸게 만들어서 싸게 팔아요? 남들은 비싸게 만드는데 많이 남고 팔아야지. 유통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남들은 위험에 대한 리스크와 자금을 조달하고 위험과 감수하면서 아파트를 인허가를 받아서 부동산을 공급하는 데 있어 100이라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10이나 20으로 낮추게 되면 고스란히 이게 뭘로 와요? 싸게 팔아? 거의 바보야. 그잖아요. 남들은 손으로 일할 때 나는 트랙터 가지고 일했으면 내가 만든 쌀을 싸게 팔아? 아니죠. 난 비싸게 파는 거지. 많이 남기는 거지. 예? 이게 투기야. 이걸 하자는 거예요. 예? 자,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그거는 너무하지 않냐? 너무하면 너도 트랙터를 사. 그죠? 그럼 트랙터가 2대가 됐어. 예? 그러면 이익이 줄겠죠. 3대가 됐어. 줄어 더. 나중에는 트랙터가 너무 많아. 그럼 손해 보겠지. 예?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소비자는 점점 쌀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예? 왜 트랙터 살 생각은 안 하고 트랙터 살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이걸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비싸다는 탓만 하냐고. 예? 이 폭락 사태가 끝나고 나면 왜 오르겠어요?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또 떨어지다가 계속 가야 되는데 맨날 일본 가서 일본 빈집 봐라. 일본 망해간다. 씨발 집 사면 저지랄 된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일본보다 모질라 우리가. 그리고 땅이 구조가 다르다니까. 걔네들은 아파트 값이 비쌌던 이유가 웃긴 거라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땅에다가 그렇잖아요. 당장 도쿄에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도 낯설지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땅이 길어. 집중도가 약하다고. 우리는 뭐야 땅이. 딱 남한만 지금 정사각형이 정사각형 거의. 예? 효율이 좋잖아요. 효율이 접근성이 전국에 대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효율성이 높잖아요. 땅값이 조금만 집값이 여기가 비싸서 사다 그러고 아니면 어디가 된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금방 이동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일본은 80년대 무너졌다고. 왜 80년대 무너졌어요? 그때는 동서 우리가 나눠졌잖아요. 자유진영이라는 폐쇄된 진영에서 일본이 잘 나갔던 거잖아요. 미국놈이 일본에 와서 얼마나 살겠어요? 좋다고? 지금 우리나라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어? 아니, 우리가 외국의 근로자들이나 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한국 사람들 뭐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한테 집 장사 못하면, 노인네들. 내가 어제 얘기해줬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 뭐냐고. 수익률 가장 좋은 거. 외국 애들, 지방의 대학교들 지금 뭘로 먹고 사는데, 지방의 대학교 기숙사가 뭘로 돌아가는데, 외국의 학생들이, 예? 한국의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다 집으로 가잖아. 기숙사비 안 내고. 외국의 학생들은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학교 기숙사에 있잖아, 걔네들이. 그러니까 사무실, 기숙사도 돌아가고, 인력도 돌아가고, 인건비도 돌아가는 거 아니야. 주변에 식당도 그냥 밥은 먹고, 어?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아까 지금 일부 시간에 말한 그런 영등포 지역 같은데, 라든지, 그런 중공업 지역이라든지, 좀 슬럼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거기도 다 아파트죠? 야, 우리도 국제무역 무슨 지구야, 뭐, 여기 뭐, 40층, 50층? 아니잖아. 예? 한국 사람들도 물론 소득이 안 되면 살겠지만, 예? 외국인들이 와서 봤을 때는, 그래도 지들 동네보다 좋거든. 솔직히. 우리가 7, 80년대 미국 가면, 아무리 현찮은 집도 한국에서 봤을 때는 우린 초가집인데, 예? 미국의 옛날 미드 드라마 보면 얼마나 좋아. 소파도 있고, 어? 그 소파 상태가 어떤지 우리 흑백이라 잘 알지도 못해. 예? 근데 100년 전에 미국 사는 사람들 모습만 봐도 옛날에 우리 초가집에 살 때는 좋았잖아요. 예? 제가 초가집을 이야기하면 안 될 나이인데 제가 사는 동네가 시골이었기 때문에 예, 초가집 이야기를 해도 할 수 있죠, 제가.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시스템은 여기서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질리거나, 그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꿀 거라. 그런데 21세기에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돈이 많은 사람이 내가 돈이 많은데 뭐하러 질러? 저래도 안 해. 돈 많으면 편하게 살 게 얼마나 좋은데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고. 에? 자,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그럴까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가 얼마나 재미없는데. 에? 안전바로 가야 되잖아요. 투자는. 에? 근데 우리 따로 투자라고 그래. 여러분들 투자해가지고 그 얘기하대. 주식에서 뭐 6%, 7% 남으면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다대요. 연간 수익 6%, 7% 주식으로 남길 수 있으면 뭐 9%대 남기면은 뭐 최고의 뭐 매니저로 스카우트 간다는데 주식 시장에서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예?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100만 원이 있어. 예? 100만 원이 있어요. 친구가 와서 야, 이러이러한데 내가 이거 3년만 빌려줘. 내가 130만 원 줄게. 이거 씨발 한 달도 아니고 3년? 왜 3년이지? 예? 연간 10%씩이잖아요. 근데 못 넣는다고. 왜? 이제 제가 쓰는 책에 한테 잘 설명하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예?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우리가 왜 로또를 사는 거예요? 예? 내가 100억대 재산가인데 10억 따자고 로또 사요? 그런 쓸데기 없는 짓을 왜 해? 100억을 어떻게 굴려서 갈까야지. 근데 우리는 주머니에 씨발 요번 달 돈도 없고 힘들어. 집에는 가야겠는데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 있네? 요즘 1,000원짜리 잘 안 쓰니까 5,000원짜리 있네? 로또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예? 가능성, 희망에 대한 도파민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견디게 하고. 어? 우리 자식을 왜 낳아? 자식 낳아서 대부분 잘 돼야 나처럼 사는 거고 대부분 그러니까 나처럼 사는 것도 실패니까 대부분 우리가 자식 낳아서 키워서 성공해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야 낮아. 낮아. 근데 왜 자식을 낳아요? 인생 이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 인생을 자식을 통해서 한 번 더, 그죠? 새로운 기회. 그 기회를 잡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기에 대한 내가 새로운 정의를 이제 지금 내리고 있는데, 자,
부동산 유통 시스템 혁명가. 제가 이제 부동산 유통 혁명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바꿀 것은 자, 유통에 대한 이 부동산에 대한 유통 구조를 바꿈으로써 그죠? 바꿈으로써 처음에 막대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그 이익이 줄어들겠지. 왜? 사람들이 금방 배우잖아. 따라하니까. 어? 그럼 경쟁이 생기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회는 부동산에 있어서 더 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밥 세끼 먹고 이러한 차별이 지금 많이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유통이라니까. 산지에서 그죠? 산지에서 오징어 값이 오르는 것을 우리가 원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산지에서 오징어를 산지에 있는 사람은 1,000원에 먹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은 나는 10,000원에 먹어. 그럼 억울한 거 아니야? 예? 근데 지금 어떤 시대가 됐냐면 산지에서 1,000원인데 지금 오징어 산지에서 1,000원 아니지. 지금 많이 비싼데 옛날에 1,000원이었으니까 산지에서 1,000원인데 서울에서 500원에 먹는다니까. 덤으로 주느라고 세일로 주고 남았다고 주고. 예?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유통이에요. 유통. 어? 예? 그래서 우리가 수산물이나 뭐나 농수산물이나 싸게 먹는 거예요. 제주도 가서 여러분들 제주도 갈치값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주도 갈치는 서울이 더 싸요. 제주도보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잡아서 주지 않는 이상은. 왜? 유통 시스템 그렇게 만든 거야. 어? 아니 배 내리는데 아저씨 칼치 2마리만 주세요. 손질해주고 뭐 짜증난다. 짜증나 지금. 이 배가 지금 하루에 얼마 벌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아예 오지 말라고 비싸게 부른다니까. 싸게 주면 또 오잖아. 이게 사람 귀찮게 하니까. 왜 서울이 더 싸냐? 턴키로 보내잖아요. 턴키로. 그럼 거기서는 싼 알바생들이 있잖아. 시급 10,000원짜리들이.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주보다 저희 서울이 더 횟값이 더 싼 거야. 유통 시스템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건설 회사 사장인데 내가 만드는 거보다 와이프한테 저 청약 사는 게 더 싸. 단체 구매에 대한 매력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게 과거에는 누구만 가능했어요. 돈, 권력이 있어야만이 가능했는데 21세기에 우리 카카오나 네이버나 다 이거 뭐예요? 그죠? 쿠팡. 쿠팡은 좀 다르다.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된 거잖아요. 사람이 모이는데 돈이 별로 안 드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모이는 것은 돈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그죠? 사람이 모이는데 지금 돈이 안 들잖아요. 예? 오히려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제가 여기서 지금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데 지금 하루에 보면은 뭐 구독자 수가 20명, 30명 뭐 요렇게 느는 것 같은데. 그죠? 나는 지금 하루에 한 2,000원 정도 받잖아, 지금 광고비를. 예? 여러분들이 보고 광고비를 받잖아. 예? 시스템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모이면 지금은 사람이 모이면 예전에는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모으는 게 더 쉬웠던 거예요. 이게 사람 모으는데 돈 많이 들어가니까. 어? 지금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사람 모으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는 시대인 거지. 현재 시대가. 예? 그 기점이 있는 거죠. 기점이. 제가 이제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지금 분석을 해보는데. 예? 제가 지금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막걸리 공장 인수하는 거 그 헛소리 아니에요. 헛소리 아니에요. 옛날부터 저희 회원들한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재밌게. 아니 그 좋은 수익률이 어디 있어? 막걸리 좋아요. 망할 일이 없지. 아니 왜 그러냐면 재고가 쌓였어. 그러면 여기 주주가 10,000명이야. 아 지금 막걸리가 너무 잘 익었는데 물량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좀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거 잘못하면 폐기해야 되니까 유통기한제랑 폐기해야 되니까 오늘 내일 중에 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홈쇼핑에다가 내가 재고량을 없애려고 해봐요. 덤핑해야 되잖아. 그냥 버리는 게 낫지. 이미지만 깎이고. 예? 근데 10,000명의 주주가 있어. 예? 그럼 공지하면 하루아침에 다 나가. 예? 얼마나 강한 적이에요 이게. 지주클럽이 근데 제가 지주클럽에서 우리가 실수한 게 뭐냐면
좀 너무 빨랐어. 왜 그러냐면 지금 인터넷 시스템만 해도 제가 했었던 10년 전만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뭘 구축하고 뭘 하고 회원들 관리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제가 지금 해보니까 10년 전에 3명이서 4명이서 할 일을 갖다가 지금 혼자 오전에 끝내요. 혼자 오전에. 예? 괜히 AI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게 시스템이. 어?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 같은 경우도 그죠. 지금 뭐 인터넷 속도도 그렇고 예. 이렇게 라이브 실시간을 어떻게 해요? 안 됐지. 나는 꼼수다도 그때 어려워했었던 게 그거 있잖아요. 서버 운영비. 서버 운영비가 몇 억씩 나오면서 지금 오히려 돈을 받지. 예? 돈을 받잖아 오히려 요즘은. 돈이 접속량이 많아지면 돈이 늘어나잖아. 예, 부동산 유통 혁명가 정한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값 떨어진다 오른다 뭐 아니라니까. 나만 싸게 받으면 돼 나만. 예? 그럼 남는 거예요.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그 아파트 값이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 없는 거야 이건. 나만 다른 사람들보다 싸게 사면 돼요. 나만. 그걸 착한 마음을 먹으라고 하는 놈들이 그게 그 우리가 위선자라고 하는 거지. 위선자. 그죠? 예, 진보 진영에서 역겨운게 느끼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그런 위선자가 많다는 거. 예, 그 위선자들이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자기가 잘나서 위선자라고 잘난 척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가 게으르고 못난 것을 갖다가 착하다고 포장하는 사람. 이상하게 낙오자들은 다 착하대. 예, 낙오자는 착한 거예요. 무책임한 거지. 예, 꼭그 피해자 코스프레. 그죠?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니까. 예, 같이 함께하고 돕고 싶고 그리고 좋잖아요. 기분이 좋고 내가 같이 우리 함께 산다는 기분이 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말 나오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우리 이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민주당이 서민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민주당이 서민을 위해서 일해도 안 되고. 왜? 대한민국이 서민을 위한 국가예요? 국민을 위한 국가여야지. 그 국민 속에서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예? 그런데 마치 우리가 부자를 욕하고 부자를 뭐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고 착하고 의리 있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빨갱이 논리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부자를 왜 욕해? 부자의 부정이 있을 때 욕하는 거죠. 비리가 있을 때. 그 비리를 욕하는 거지. 그런데 우린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세금에 대해서 지금 어제 내가 그 최경영 시사인가? 뭐 이런 거 보면서 이 친구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뭘 느꼈냐면 거기는 쇼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맡은 말에 대한 무슨 책임이 있어.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하면 되지. 지금 채널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죠? 가난해.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막 응원하는데. 네? 그게 사이비 종교지. 저는 지금 무슨 책임을 느껴요? 나는 지금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켜야 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이 부동산 유통 시스템을 왜 바뀌어야 되는지 그 바뀌는 첫 번째 혁명을 내가 일으키겠다는 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책임. 지금 저희 데모산 잘못되는 바람에 제가 지금 매일 지금 시달리는 책임, 이 고통. 내가 혼자 술 안 먹는 놈이라니까. 지금도 혼자 술 먹는 거 싫어해요. 근데 왜 술 먹고 자는데? 예? 도파민이 안 남아 몸에. 우리가 그래서 술 먹는 거예요. 특히 저와 같은 놈은 일에 취해서 막 열심히 하면 그 자체가 도파민이 돼요. 예? 뭔가 희망을 가지고 일할 때.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즐거움이 없잖아. 왜, 왜 낙오자들이, 사회 낙오자들이 왜 음주운전에 빠지는데, 저기 음주에 빠지는데, 어?
난 행복하고 싶은데 내 머릿속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행복할 일이 없는 거야. 어? 그러니까 술 먹는 거지. 그럼 그 순간은 행복해지지 않아? 그걸 왜 어떻게 뭐라고 해? 넌 술 안 먹고 매일 그러면 행복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살아. 그게 옳은 거야. 그래 오래 살 수 있어.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그러니까 술 먹는 거지. 책임을 지는 거와 쇼를 하는 건 달라요. 거기서 제가 또 이 친구들 또 헛소리 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논리를 내세우면서 왜 부자 감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상속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50억이라는 게 그죠? 큰 돈이죠.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50억을 어떻게 모았는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냥 앉아서 기회를 로또 돼서 적어도 내 부모가 주는 돈이 예? 부모가 그 돈을 안 쓰고 줄 때는 누구의 희생도 따랐어요. 내 자식 저희 집이 그런 경우에 저희 부모님이 지금 갖고 있는 돈은 뭐예요? 저희 자식들의 희생도 따른 거예요. 어? 제 여동생이 첫 월급 타서 사온 게 뭐냐면 양말. 초등학교 때 하도 걸어 다니면서 발에 물집이 생겨서 양말을 하도 꼬맨 것만 신고 다녀가지고 얘네들이 양말만 사왔다 양말만 제발 좀 양말 좀 버리라고. 근데 뭐 90다 된 할머님이 꼬매고 있는데 어떻게 신어야지. 예? 어? 로또가 됐을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물린다는 게 말이 돼요? 어? 이잖아 완전히 불로소득이잖아 로또가. 지금 현재 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예? 상속세를 들여다 봐요. 아니 나는 그만큼 돈이 안 되니까 난 상관없는 거야. 씨 부자들 더 때리는데 뭐가 잘못된 그건 뭐야 그거 빨갱이지. 공산주의지. 어? 저 새끼들 부자니까 때려잡자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리고 때려잡아놓고 누가 해? 지가 하잖아. 그걸 나눠주는 것도 아니면서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에? 아니 그럼 본인들은 영원히 부자 될 생각이 없으니까 이 제도가 옳은 거야. 영원히 나는 임대주택에서 살아야 되니까 집 산 사람이 성공하면 안 돼? 임대주택이 나요? 자가보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나아요. 정부에서 임대주택으로 해서 닭장 마냥 야 요 몇 평에 살아. 그게 아니라 다 자기만의 자기 스타일만의 개성 있는 집을 원하잖아. 예?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에요? 그런 집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택 공급에 대한 이 과정들이 임대주택이 늘어나야 된다는 소리가 없어져야지. 뭐가 늘어나야 돼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고 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에? 집에 대한 선택권이 많아져야죠. 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 돈 많은 양반들이 내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40년 50년 살아봤는데 별거 없더라 난 여기 싫어 하고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야. 안 이사 가잖아. 왜 안 이사 가? 갈 데가 없거든. 더 좋은 데가. 에? 겉에만 이렇지. 아니 여기 백화점 있고 뭐하고 자기 아는 사람이 있고 자기 집이 뭐 70평 80평 이렇게 되는데 어? 여기 대출도 잘 나오고 더 좋은 물건을 공급해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돈 많은 것들은 그리고 이사 갈 거 아니야. 그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비어야 돈 없는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권력과 돈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권력을 어디다 써? 자기 집 아파트가 몰리는 데 쓰잖아. 예? 돈 많은 사람들은 사치를 해도 돼. 그게 돈 많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마트 가서 한우 안 봐, 아예. 한우 아예 안 쳐다봐. 소고기? 아니, 돼지고기를 별로. 예? 근수만 봐, 근수만. 생선은 내가 꼼꼼하게 보지만, 생선은 내가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한우 처먹는 사람들은 비싸게 먹어줘야지. 그래, 한우 농가가 살지. 건설업도 살고. 그 왜 비싸게 파는 거 같다 지랄 들으래. 비싸게 팔게 내비두라니까. 아까 경매 봤잖아요, 우리. 1부에서 2부에서. 인천에 아파트 3억. 그냥 3억이잖아. 90%에 낙찰됐잖아. 뭐가 떨어져? 33명이나 그것도 서로 살려고 쫓아갔는데. 뭐가 떨어진다는 거야, 뭐가?
어? 사치스럽게 쓰다가 남는 게 있어야 우리도 좋은 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 돈 많은 것들은 집 사자마자 다 뜯어고치고 리모델링하고 비싼 걸로 덕지덕지하고 막 하잖아. 그러다가 실증 나면 대충 싸게 팔고 또 딴 거 사. 안 그래도 돈이 막 들어오는데. 어? 그럼 우리가 그때 싸게 사는 거지. 어? 맨날 씨발 임대 아파트만 살라고. 맨날 그냥 85m 제곱, 60m 제곱. 에? 부자들이 안 내놓잖아요, 지금. 부자들이 집을, 자기네들 집을 펑펑 그동안 살았으면 더 좋은 집을 가야지. 어? 왜? 더 좋은 집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맨날 85m 제곱, 맨날 임대주택. 어? 그리고 서민형 생계형 주택들은 뭐 DSR이나 뭐 LTV나 어쩌고저쩌고 뭐 개소리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예? 5억짜리 이하 집들은 99%까지 아파트 값에 대출을 해줘도 아무 상관없어. 올라봤자 뭘 얼마나 오르고 내려봤자 뭘 얼마나 내린다고. 예? 오르면 좀 오른 대로 사고 내리면 내린 대로 살면 되지. 예? 99%까지 대출해도 상관없어요. 어? 그래야지 돈 없는 사람도 내 집 사지. 어? 그리고 네가 소득이 낮으면, 에? 신용도가 낮으면 너 집 사서 목돈 만들라고 이자를 더 낮게 해주면 되지. 이거는 씨발 신용도 좋은 놈들은 이자 싸게 내고 신용도 나쁜 놈 이자 더 내고 빚 많은 놈 이자 더 내고. 아니 빚이 없는 놈이 돈을 빌렸을 때 이 새끼는 뭐야 투기잖아. 니들이 말하는 재투자하는 거잖아. 그런 놈들한테 이자를 더 받아야지. 능력 있는 놈한테. 먹고 살기 힘든 놈한테는 씨발 이자 더 받고. 안 그래요? 박수가 없네. 부동산 유통혁명가 정한영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녹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